안녕하세요. 오늘은 C 프로그래밍의 반복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반복문에 앞서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헬로우를 5번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아두이노 사용자들은 이 유튜브 채널에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의 출력편을 먼저 확인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헬로우를 5번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싱에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의 출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두이노에서는 serial.begin 함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시작한다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헬로 이것을 5번 적어주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여러분 5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헬로우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과 결국 이 한 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번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현재 배운 방법에서는 한 2-3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헬로우에서 5번만 입력을 하면 단 5번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설명드린 바처럼 셋업은 단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우에는 셋업에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아래의 순서도와 같이 무한히 반복 실행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가스가 검출이 되면 경보가 발생을 하고 다시 가스 검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역시나 가스가 검출이면 경보 발생. 계속해서 이 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스 검출이 안 되는 순간에는 경보 해제를 하고 다시 가스 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또는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이 예제와 같이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검출을 하고 무언가를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셋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드로우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카운트에는 최초에 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초기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0을 강제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카운트 값이 5보다 작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프린트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5번만 헬로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ln을 지우면 헬로우가 가로로 5번이 나옵니다. 자, 이 5번을 100번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값 역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하나를 찍고요. 라고 하면 헬로우 0, 헬로우 1 그렇게 해서 카운트 값이 99까지 들어오게 되고 99 들어와서 100까지 증가가 된 100까지가 출력이 되겠네요. 헬로우 100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 방법을 조금 변경한 것이 바로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입니다. 이 예제에는 카운터의 초기값 그리고 카운터의 증감 그리고 카운터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반복문 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의 초기값
그리고 조건,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 이 세 개가 한 문장에 적히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i의 초기값은 0이고 i를 뿔뿔해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해라. 총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포문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카운트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카운트는 0에서부터 카운트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헬로우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t count for 카운트는 0에서 카운트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트를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되면 0부터 9까지 총 10번 헬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루프 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셋업에 방금 그 문장을 작성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단 10번만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드로우 속에서 실행을 시키면 무한정 이 헬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카운트가 0에서 증가해서 10이 되는 순간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로우로 돌아와서 이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결국은 무한히 반복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드로우 속에서도 단 10번만 출력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초기 값을 생략하면 됩니다. 자, 살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번. 아두이노는 카운트라고 하는 순간에도 문제없이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이 카운트의 초기 값을 입력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아두이노에서 본인이 3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핀모드 3 아웃풋, 핀모드 4 아웃풋, 이렇게 일일이 10개를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도 for 문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for int i는 3, i가 14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라고 하고 i, output 이라고 하면 이 i의 3부터 13까지가 대입이 되면서 3번부터 13번까지의 모든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핀에 LED를 연결하고 동시에 켰다가 동시에 끄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3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고 3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핀을 켰다가 딜레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1초 유지했다가 3번부터 13번까지 모든 핀을 끄고 다시 (1초) 유지했다가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프로세싱으로 돌아와서 for 문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의 도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있는 걸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도형을 그려볼까요? 엘립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중앙에서 라고 하면 카운트 값이 0에서부터 9까지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최초의 지름은 0이 되고요.
나중에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0일 때는 안 보일 거고 총 9개의 원이 보일 겁니다. 네, 하지만 하나의 원만 보입니다. 자, 이때는 마지막 원이 다른 원들을 다 덮어서 그렇습니다. 높이를 이용해서 덮은 것을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폼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원이나 다른 도형들을 반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복문이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hile문은 폼문과는 다르게 변수의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모두 각각 적힙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는 이 while문 안에서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요. x는 초기 값이 0입니다. x가 증가를 하되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헬로 월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헬로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요. 헬로우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초기값이 10인 경우에는 감소시켜서 0보다 클 때까지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에서부터 1까지 총 10번 출력이 됩니다. 자, 5번만 하고 싶으면 카운트는 카운트 빼기 2 라고 하면 1, 2, 3, 4, 5번만 출력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한 바이트인 255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0에서 255까지 출력된 이후에 255에서 0까지 다시 감소하기를 되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0부터 255까지 256번 출력이 되고 1초 있다가 255부터 0까지 256번 출력이 됩니다. 이중 반복문입니다. while 안에 또 while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운트 값은 초기 값이 3이고 num의 초기 값은 1입니다. 이때 카운트 값은 7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num은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3단부터 6단까지 3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9까지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중 반복문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프로세싱에서의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주간과정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모는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추석 인정 레포트입니다.
가로 600, 세로 300인 이런 창을 만들고 모는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픽셀씩 가로 120칸, 세로 60칸을 만들고 이 칸이 10칸이 될 때마다 짙은 색으로 칸을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학생들은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도형들을 원이든 세모든 사각형이든 자유로운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화 레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화 과정은 아두이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한 LED를 켜고 끄고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았는데요. 이 장을 잘 보시고 3색 LED의 RGB 중 하나를 11번 핀에 연결하고 3색 LED의 그라운드를 아두이노 그라운드에 연결한 후에 이 맥스 n의 값을 변경해 보면서 이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인터넷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 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A뿔에서부터 F까지 분류를 하고 최고점, 최저점, 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수가 3, 4명이라면 변수 3, 4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지만 학생의 수가 100명, 2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변수를 100개, 200개 만들고 또 선언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100개의 변수를 더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배열은 프로그래밍 시에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들이 순서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순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명이 있듯이 배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의 자료형이 있듯이 배열에도 자료형이 있습니다. int array 3이라고 하면 array라는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은 int형 변수들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디까지나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rray 0, array 1, array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int array 10이라고 하면 10개가 만들어집니다. array 0부터 array 9까지 만들어집니다. 만든 배열에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rray 0에 10을 넣어라, array 1에 20을 넣어라, array 2에 30을 넣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배열의 크기를 꼭 지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열은 주로 포문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10부터 50까지 초기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um은 sum 더하기 a0, 이 5개의 배열들을 모두 다 더하고 이 모두 다 더한 sum에 5를 나누어서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sum은 sum 더하기 a0, sum은 sum 더하기 a0를 통해서 최초의 sum의 값은 0이고 a0의 값은 10입니다. 즉 0 더하기 10은 10으로 sum이 업데이트 됩니다. sum 더하기 a 1이 되고 마지막에 sum은 sum 더하기 a 4까지 누적이 되면서 이 sum 값이 결국은 10부터 50까지의 합이 이 sum에 저장이 됩니다. 최초의 i는 0에서 i가 5보다 작은 것이 참이면 sum은 sum 더하기 배열 a 해서 i 값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증가하다가 i 값이 5보다 크게 되면, 즉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sum 값을 출력을 하고 평균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의 배열과 프로세싱의 배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왼쪽 것이 일반적인 C 프로그래밍의 기반의 아두이노의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프로세싱에서의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세싱에서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객체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복문과 배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이해할 때까지 보시고 또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만 오늘 배운 부분들이 여러분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